2024년 3월 2일 오전 10시 부산, 대구, 문경 이렇게 세 팀이 경북 울진군 온정면 배감 온천지구에 있는 LG생활연수원으로 모였습니다. 로비 프론트에서는 예약한 LG 직원 소속과 이름과 숙박 인원수를 확인하고는 객실을 배정합니다. 오후 1시에 울진군 후포면 후포리로 이동했습니다. 여말 선초 문인들로부터 사랑을 받던 망사정은 조선 중기에 중건되었다가 400여 년이 지난 2010년에 복원됐다고 합니다. 후포 여객선 터미널에는 울릉도를 운항하는 선플라워호가 정박 중이군요. 2022년 8월 12일 울진 후포면 후포리의 국내 최대 규모의 마리나항인 후포 마리나항이 준공되었다고 합니다. 마리나란 요트나 레저용 보트 등 다양한 선박의 정박시설과 계류장, 식당가 및 숙박시설 등을 갖춘 항구를 말한다고 합니다. 등기사는 고기잡이 어부들에게 지표를 알려주기 위해 낮 동안에는 흰 깃발을 꽂고 밤에는 봉화를 피웠다는 데서 붙여진 이름이랍니다. 등대에서는 동해바다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후포 등대는 철근 콘크리트로 지은 높이 11m의 팔각형 건물로 1968년 1월 24일 최초로 점등하였다네요. 울릉도와 가장 가까운 등대로 10초에 한 번씩 불빛이 반짝이며 35km 거리까지 도달한다고 합니다. 등기산에는 수령 300년이 넘는 팽나무가 군락을 이루고 바닷바람을 맞는다고 합니다. (1611년에) 세워진 프랑스에서 가장 오래된 등대로 현재도 가동 중이라고 하는 코르두앙 등대 모형입니다. 실물은 높이가 68m로 세계에서 10번째로 높다고 합니다. 이 조형은 6m라고 합니다. 인천 팔미도 등대 조형이며 높이는 7.9m랍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등대로 1903년 6월 1일 처음 불을 밝혔고 6.25 전쟁 당시 인천 상륙작전 성공에 기여를 하여 유명하답니다. 울진 후포리 등기산 신석기 유적관을 들어가 봅니다. 후포리 등기산 신석기 유적은 1983년 후포항 동북쪽에 접해 있는 등기산 정상에서 발견된 무덤 유적을 복원하여 전시한 곳입니다. 1983년에 돌도끼 180점과 꾸미개 4점 등 184점이 출토되었으며 2014년에는 돌도끼 8점이 추가로 출토되었다고 합니다. 신석기 사람들이 돌도끼를 만드는 모습을 재현하였습니다. 구석기 시대 이래로 기후가 온난화되면서 1만년경부터 급격한 기후변화에 따라 8000년경에는 해수면이 상승하고 해안가에는 호수와 하천이 넓게 분포하게 되었고 구석기 시대의 이동생활 방식을 벗어나 신석기 시대에는 바닷가나 하천에서 수렵이나 어로 활동을 하면서 움집을 만들고 정착생활을 하게 되었답니다. 푸른 동해를 배경으로 한 포토존입니다. 우람하면서도 단아한 모습의 팽나무가 푸른 후포바다를 바라보고 서 있습니다. 이 조형물의 이름은 사랑의 키스라고 합니다. 아름다운 후포바다와 팽나무가 있는 풍경 속에서 사랑하는 연인의 키스 모습을 형상화하여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사랑을 키워가는 바램으로 조형하였다고 비석에 설명을 새겨놨습니다. 조형물 동쪽에는 팽나무가 그림처럼 서 있습니다.
독일 브레머아펜 등대 모형이라고 합니다. 1855년 가동을 시작하여 현재까지 기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외형이 마치 교회를 연상시킨다고 합니다. 추정되는 크기는 약 38m라고 합니다. 이 조형은 6m라고 합니다. 등기산 스카이워크가 보입니다. 등기산 출렁다리 아래 후포리에 옹기종기 모여있는 집들의 모습이 정감이 가네요. 등기산 공원에서 등기산 스카이워크로 가자면 출렁다리를 건너게 됩니다. 이 출렁다리는 길이가 42m이고 폭은 2m라고 하며 2017년 12월 30일 준공되었다고 합니다. 2018년도에 들어선 등기산 스카이워크는 총 길이 135m로 발 아래 푸른 바다가 훤히 내려다 보이는 강화유리 구간만 57m나 된다고 합니다. 등기산 스카이워크 이용 안내문에는 비가 오거나 초속 9m의 강풍이 불 때는 입장을 통제하고 음주자와 애완동물 출입도 통제한다니 아마도 추락 위험 때문이겠지요. 스카이워크 바닥 오염을 방지하는 덧신을 종사자가 나누어 주는데 덧신을 신고 스카이워크로 들어갑니다. 오늘은 예년 기온보다 8도나 낮은 쌀쌀한 날씨에 바다 위 스카이워크에 오르니 바람이 매우 차갑습니다. 투명한 유리바닥 아래를 보면 하늘에서 걷는 기분입니다. 갓바위가 정면에 내려다 보이는 위치에 오니 작은 설명문이 있는데 육지에 팔공산 갓바위가 있다면 이곳 후포바다에는 후포 갓바위가 있습니다. 한 가지 소원은 꼭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라는 기분 좋은 내용의 설명문입니다. 회를 떠와서 숙소에서 먹기 위해 후포리에 있는 후포 어시장 회센터로 들어갑니다. 회센터는 두 군데가 나란히 있으며 옥상 간판의 왼쪽은 삼성 회센터이고 오른쪽은 어시장 회센터로 되어 있습니다. 어시장 회센터에 들어가서 순이네 횟집에서 돔, 광어 등 모듬에 75,000원어치 두 도시락을 떴는데 양이 엄청 많아서 다 먹을 수 있을까 싶었는데 다 처치했답니다. 3일 아침에 눈을 뜨니 밖에는 눈이 왔네요. LG생활연수원 별관 지하 1층에 있는 온천탕에서 온천을 즐기고 난 후 밖으로 나가봅니다. 조금 내린 눈이 백설기 가루를 살짝 뿌려놓은 것 같군요.
어제는 추웠는데 오늘 아침은 포근하니 눈이 금세 녹을 것 같습니다. 월송정 나눔길 입구에서 단체 사진을 찍어요. 월송정 솔숲 나눔길을 걸어서 월송정으로 갑니다. 소나무의 피톤치드 기운이 온몸에 배는 것 같습니다. 현판은 1980년 월송정 복원 때 최규하 전 대통령이 썼다고 합니다. 1326년 고려 충수광 13년에 종무사 박숙이 처음 지었고 조선 연산군 때 관찰사 박원종이 중건하였다고 합니다. 1969년 오랜 세월이 지나 퇴락한 것을 제1교포들이 신축하였지만 옛 모습과 같지 않아 해체하고 1980년 7월에 고려양식으로 복원하였다고 합니다. 월송정 앞 월송 해수욕장 북쪽 구산해수욕장까지 백사장이 길게 이어져 있습니다. 여름이 오면 이곳 월송해수욕장도 피서객들로 북적이겠지요. 월송정 해변이 동해안 자전거 길이군요. 월송정 앞에 은빛 모래가 깔린 백사장과 동해 쪽빛바다 그리고 만여 그루의 소나무들이 어우러져 성경을 이루었으나 울창했던 송림은 일제 때 모두 베어내어 황폐화됐었는데 1956년 월송리 마을에 사는 손치우라는 사람이 사방관리소의 도움을 받아 해송 1만 5천 그루를 다시 심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고 합니다. 소나무 낙엽이 두껍게 깔려 있어서 불이 나면 화재 진화가 힘들고 월송정이 위험합니다. 점심 식사는 어시장 회센터 앞 호암수산식당에서 해장국으로 인기 있는 곰치국으로 드셨다네요. 가격은 1인분 18,000원입니다. 마늘과 무, 콩나물, 대파를 넣고 진하게 끓여서인지 감칠맛을 잊을 수 없다네요. 곰치, 꼼치, 물메기, 물텀뻥이라는 이름이 있는데 구분하기에 머리가 복잡하니 맛있게 드시기만 하면 되겠지요. 호암수산 수족관의 곰치 모습인데 눈이 정말로 작군요.